네, 지난 시즌 깜짝 2위를 차지했던 강원이죠. 자, 골키퍼부터. 어이? 네. 네. 일단 강원, 들어온 선수는 네. 없고요. 나간 선수 없습니다. 이광현, 박청효, 김유성, 조민규 선수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사실 박청효 선수가 시장에 나왔었어요. 네. 네, 그래서 세컨 골키퍼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잔류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변화가 없어졌습니다. 네, 이광현 선수가 1번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박청효 선수가 2번 자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좀 둘이 좀 번갈아 뛰는 경향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광현 선수 자리 잡았죠? 자리를 네. 잡았었는데 네. 올해는 더 확실한 주전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다음은 수비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인앤아웃이 있습니다. 수비 변화가 좀 많습니다. 네, 홍철, 윤일록 두 베테랑이 들어왔고요. 강준혁, 이동진, 박호영, 권석주가 합류를 했습니다. 김영빈, 황문기, 이지솔, 류광현, 유인수, 윤석영, 김우석이 나가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멤버가 구성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김영빈, 황문기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올 시즌 강원의 가장 중요한 그렇지.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김영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사에도 썼었고 그다음에 지난번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민아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윤일록 여기 또 아, 그냥 넘어가십시오. 네.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니까. 네. 그래서 사실 웃기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강투지 이기혁이 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신민아 선수는 초반에 경기 뛰기는 쉽지 않은 게 지금 20세 아시안컵 맞아요. 출전 관계로 네. 일단은 좀 뛰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새 선수로 좀 버틸 것 같은데 일단 뎁스는 조금 좀 아쉽기는 합니다. 맞아요. 전체적으로는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강원은 그렇게 믿고 일단은 가는 분위기가 됐고요. 왼쪽은 조금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송준석 선수와 홍철 선수가 그 자리를 하게 됐는데 네. 홍철 선수야 뭐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 리그 정상급 풀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강원에서 충분히 녹아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가장 고민은 오른쪽입니다. 네. 황문기 선수 지난 시즌 보여준 활약 거의 MVP급. 그렇죠. 지난 시즌 강원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강준혁 선수 데려왔고요. 최병찬 선수도 이 자리를 볼 수 있어요. 네. 윤일록 선수까지 사실 3명의 선수를 데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강준혁 선수가 주전으로 조금 더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일록 선수가 현재 지금 몸 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해요. 늦게 합류하기도 했고. 네, 윤일록 선수가 이제 좋아지면은 주전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 세 선수들 중 누가 한 명이 특별하게 비교 우위를 보이거든 황문기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현재로서는 좀 불안 요소가 많거든요. 일단 강준혁 선수도 K2에서는 평가가 좋긴 했지만 과연 K리그1 레벨에서 어느 정도일지 윤일록 선수도 지난 시즌에 울산에서 어느 정도 보여주기는 했지만 강원에서는 오른쪽 풀백에서 보여주는 역할들이 훨씬 더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황문기 롤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불안 요소가 좀 있기는 하다. 어쨌든 하지만 전체적으로 숫자 면에서는 좀 늘리려고 했던 부분 어쨌든 강원이 아침도 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중앙 쪽 뎁스가 좀 아쉽다라는 좀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어떠신가요? 네. 두 베테랑 풀백들의 가세는 좀 눈여겨볼 만하지만 지난 시즌과 비교해 볼 때는 마이너스에 가깝다. 지금으로서는. 네. 근데 이제 송준석이나 강준혁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이유연 선수가 풀백으로 나설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방심하면 안 돼요. 나 미드필더다 방심하면 안 돼. 언제든 내릴 수 있습니다. 윤일록 애매하긴 하지라는 의견도 있고요. 어차피 이기혁의 핵심. 그러니까 이기혁 강투지 다치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신민아 선수를 끝까지 시즌 내내 믿고 이렇게 가기엔 아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다음 포지션. 네. 미드필더로 쭉쭉. 가볼까요? 네, 의견 있으면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드필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강윤구 울산에서 강윤구 데려왔고요. 최한솔 원희도 선수가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헨리 선수가 나갔고 이제 김민혁 선수는 곧 군입대하죠. 군입대 때문에 가로로 표시를 네. 했습니다. 일단은 울산 미드필더는
뭐 전체적으로 양과질에서는 괜찮다. 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윙어들을 다 포워드로 몰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드필더는 사실상 중앙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 10번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에 김동현 선수가 사실 조금 전역 후에 애매했어요. 네, 그러니까 강원의 축구에 100% 녹아들지 못했던 부분이 좀 분명히 있는데 올해는 좀 동계훈련부터 했었고 그다음에 주장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앙을 확실하게 지킬 것으로 보이고 여기 이유현 선수 지난 시즌 포변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던 이유현 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기혁도 또 이 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강윤구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거든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다쳤대요. 네. 예. 좀 한 4월까지는 뛰지 못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윤구 선수를 10번으로 영입한 부분도 있는데 정경호 감독은 좀 사이드 쪽의 활용, 그러니까 좁혀서 뛰는 플레이로 하는 윙어로 좀 쓸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일단 좀 부상으로 인해서 약간 계획이 좀 어그러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김희선 선수 빠진다고 생각하더라도 김동현, 강윤구, 김대우, 김강국, 최한솔, 원희도 전부 다 거의 즉시 전력감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 쪽은 확실히 양과질에서 굉장히 좋다. 라는 평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김동현 선수는 뭐 주장도 맡기도 했고 워낙 뭐 좋은 선수다 보니까 따로 언급이 필요 없지만 김대우 선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사실 김대우 선수가 좋은 모습 보이다가 장기 부상 당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김희석, 김강국 여러 명이 이유현까지 올라오는 그렇게 힘들게 중원을 꾸렸었는데 김대우 선수가 풀 컨디션으로 풀 시즌 뛰면 저는 완전 이만큼 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가진 게 워낙 뭐 활동량부터 압박부터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김대우 선수를 한번 주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다치지만 않으면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게 손준호가 필요한 팀이 이 팀이었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강원이 아마 손준호 선수 영입 전에 마지막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까 원희도 선수 평가를 말했는데 이 시즌 초반에는 좀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지금 22세로는 아까 뭐 대회도 가야 되지만 신민아 선수라던가 지금 진준서 선수가 조금 앞서 있는 것 같고요. 원희도 선수는 조금 더 치열한 경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워낙 그리고 앞에 있는 선수들이 쟁쟁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특징은 있지만 유인수와 바꿀 정도로 그래도 기대를 거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네, 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 보니까 뭐 유인수와 원희도의 트레이드에 뭐 현금이 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마트레이드요? 네, 마트레이드인데 사실 좀 복잡한 마트레이드지만 결론적으로는 서로 이적료는 들지 않았다. 네, 0과 0을 바꿨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격수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창 기자가 얘기한 대로 윙어도 여기에 다 몰아넣었습니다. 네. 마리오, 김민준, 최병찬, 김도현, 최성민, 김도헌, 유병헌, 외국인 윙어 이렇게 이제 영입이 됐고요. 아니 외국인 윙어는 영입될 거라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될 거다. 네. 그리고 양민혁과 정한민이 나갔는데 양민혁이 좀 커 보이네. 역시 양민혁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2골 6도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18개의 공격 포인트를 제가 신인 선수는 좀 빼놨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 네, 조금 죄송합니다. 신인 네. 선수 중에 경기에 바로 나설 수 없을 만한 구단을 좀 확인을 한 건데 네. 그런 선수 조금 제외했습니다. 네. 그래서 양민혁 선수 18개의 공격 포인트라는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 정경호 감독도 이건 진짜 어렵다. 사실은 특급 외국인 선수 영입을 통해서 이 자리를 좀 메울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에 의외로 윙어가 많지 않아서 상당히 좀 고민하다가 마리오 선수 영입을 했는데 네. 마리오 선수의 역할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김민준 선수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김민준 선수는 좀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정경호 감독의 의중도 있고요. 훈련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김민준, 마리오, 김경민, 조진혁 선수, 그다음에 뭐 최병찬 선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선수들을 통해서 측면 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이고 말씀해주신 대로 가브리엘이 얼마나 해줄지가 관건이겠다라는 게 강원의 믿을 구석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가브리엘 선수가 부상으로 못 뛰었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있었더라면 그런 축구가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뛰고 앞에서 눌러주고 그런 축구를 좀 구사를 했었는데 가브리엘 선수 겨울부터 몸 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 태도도 상당히 좋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 선수가 만약에 정상 컨디션이다, 그럼 강원의 축구는 조금 더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축구 대비해서 그러니까 울산이 바뀐 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강원은 가브리엘이 위해서 정상적으로 경기를
소화할 수 있다. 그럼 이 선수가 워낙 힘 좋고 버티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유형의 축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원 감독도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가브리엘이 과연 올해 어느 정도 해주느냐. 그러면 양민혁에 대한 고민도 해결될 수 있는 게 사실 강원이거든요. 이상원 선수는 뭐 지난 시즌만큼의 득점력 보여준다면 더 바랄 게 없고요. 네. 일단은 가브리엘 선수, 코바체비치 선수 그리고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양민혁 선수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 윙어 자원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잘 되고 있지 않지만 겨울 이적 시장 끝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찾겠다는 게 강원의 기본적인 방침이라서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어떤 분께서 바로가 필요한 게 강원이었네 이런 평가도 하시는데 윤장 감독은 제르소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남았으면은 제르소 영입도 좀 추진할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 정도로 오른쪽이 고민이라는 아마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른팔이 이렇게 조금 오른팔 오른다리가 강원이 작년에 비해서는 좀 약해진 것 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이 좀 분발을 해야 되는 시즌이 아닐까. 근데 또 이제 6월에 김대원 선수 돌아오고요. 김대원, 네, 서민우 선수도 복귀하면은 강원이 또 그 자리에 또 나쁘지 않은 뎁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재로서는 약간 좀 불안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숫자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겨울을 보냈다. 맞아요. 그래서 계속 강원이 김보섭을 노렸었죠. 지금 뭐 47번이 없었나 보다 하는데 신민아 선수가 일단 47번 달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상당한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유병헌 선수도 있지만 이제 아마 여기는 이름이 없죠. 굉장히 좀 신예가 있습니다. 이은호 선수라고 아마 미국에서 아마 축구를 하는 선수로 알고 있는데 그 선수의 재능을 조금 발견을 해서 뭐 이은호 선수에게도 47번을 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경기에 뛸 수 있는 아마도 신민아 선수에게 47번을 맡긴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오늘 네 팀만 분석하고요. 내일 또 네 팀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팀은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원 스쿼드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네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고 좀 불안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강원은 어쨌든 정경원 감독이 상당히 좀 변수라서 정경원 감독이 모두가 기대하는 만큼의 지도력을 발휘할 경우에는 의외로 또 지난 시즌만큼의 성적을 거둘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좀 강원은 변수가 많은 시즌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1에서는 강원이 그런 케이스고 추에서는 지금 충남 아산이 지금 주축 선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신인 감독에 기대를 거는 게 좀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베스트 11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쁘지 않아요. 보세요. 이상원, 가브리엘, 투톱에 김민준, 김동현, 이유연, 마리오, 홍철, 이기혁, 강투지, 강준혁, 골키퍼 이광현 선수입니다.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밸런스 자체는 나빠 보이진 않아요. 역시 오른쪽이 확 바뀌었다는 게 역시 포인트입니다. 마리오, 강준혁 선수가 얼마만큼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 자리가 상당히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측면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걸 유한님께서 오른쪽 무게감이 확 내려간 것만 빼면 와우 좋다도 있네요. 좋다. 그렇죠. 순위 예측은 다음 주 중에 한번 하지 않을까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혼자 죽을 수는 없습니다. 자 슈퍼마리오를 한번 별명은 무조건 슈퍼마리오죠. 뭐 잘하면.